안녕하세요. 취업에 의해 중간고사 이후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겁니다. 뻔한 얘기긴 한데요.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늘하고 다음 주 영상까지 거의 완전히 끝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면접. 우리가 11월 달부터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는 면접에 관련된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소서를 이제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이제 그 답안을 제가 좀 읽어보고 여러분한테 자소서에 대한 간략한 과제, 그 좀 복잡한 거 생략하고 간략한 과제를 좀 내드리려고 해요. 자, 왜 간략한 과제를 내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10월 달에 공공기관에 자소서하고 면접하고 뭐 온갖 걸 좀 이렇게 하루 종일 좀 갇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해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내용도 그 가르치는 건데 그 최근의 자소서 문항 제가 아무리 뭐 해도 그 그래도 한 뭐 2, 3일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지잖아요. 자소서 문항이나 면접 스타일 같은 게요.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좀 핵심적인 거 한 두어 개 정도만 문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자소서 써서 주시면 제가 좀 고쳐서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제가 오늘 설명할 건 사실 수준이 좀 높은 자소서 질문, 그리고 이 질문은 그대로 면접 질문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. 좀 철학적인 것도 있습니다. 일부러 고난이도 질문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교재에 대한 얘기요. 105쪽입니다. 105쪽에 그 그림 위에 보면은 영어 단어가 있어요. 현재 상태, 자, as is, 목표, to be, 그 사이의 간격, 갭이라고 얘기하죠. 나는 100점을 맞고 싶어. 이게 나의 목표예요. 근데 현재 상태는 60점이에요. 그럼 40점의 간격이 나타나는 거죠. 이런 거를 한때 이제 보고서, 기획서 작성할 때 이게 되게 유행이었어요. 어느 순간인가 유행이었는데 요새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뭐 비포 애프터 우리가 이제 자 뭐 이렇게 있다가 어떤 걸 거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. 이제 비포 애프터가 오히려 훨씬 여러분한테는 더 잘 쓰이는 단어일 겁니다. 자, 107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.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설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재구조화, 리프레이밍이라고 얘기합니다.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지자라는 건데 뭐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어느 분야에다 나타나는 거예요. 근데 자소서나 면접에서는 이거를 보기가 쉽진 않은데 가끔 이럴 수는 있어요. 아무거나 질문을 만들어 놓고 뭐 면접하기 전에 한 뭐 10분 전, 뭐 20분 전에 좀 뜬금없는 질문 같은 거, 수수께끼 같은 걸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한번 고민할 시간을 줘요. 그거는 정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, 특히나 뭐 광고나 홍보나 마케팅처럼 이렇게 흔히 말하는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뭔지를 찾아내려고 할 때 좀 뜬금없는 질문을 미리 주고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. 야, 이거 신기하다. 얘는 야, 정말 이런 건 생각을 못 했는데? 뭐 이런 걸 좀 얻고 싶을 때 그 특수한 정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닌 거를 보여줘요. 이게 한 15년 전에 이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방법이에요. 뭐 이상한 뜬금없는 문제 주고, 야, 왜 저기 대기업은 말이야 이상한 문제 줘가지고 뭐가 정답이냐? 정답이냐 아니냐 한참 인터넷 싸운 적이 있어요. 한 1, 2년 정도요. 그거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소신 있게 말하느냐 튀는 아이디어가 있는 요걸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했던 것 108쪽에 드디어 나오죠. 자, 뭐 거기 동그라미 1, 2, 3, 4번입니다. 작년 대비 내가 매출이 감소했다. 내가 12% 정도 감소했다. 뭐 12.35% 감소했다. 2억 3천만 원 뭐 감소, 이런 식으로 지금 써 있는데 퍼센트를 얘기해서 유리한 경우와 직접적으로 그 숫자를 이야기해서 유리한 경우는 그거는 자기가 판단을 좀 해줘야 돼요. 자소서에 쓸 때 제가 2020년보다 2021년에 10% 정도의 성적이 올랐습니다. 이렇게 할 건지, 아니면은 자, 작년보다 올해 뭐 학점 3.5에서 3.8로 올랐습니다. 이렇게 할 건지, 이거는 자기가 좀 판단을 해줘야 돼요. 그런데 뭐 학점 같은 경우는 뭐 대략적으로 이 답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퍼센트로 얘기하기는 좀 이상할 거고,
이제 이런 거는 좀 똑부러지게 그 숫자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, 퍼센트로 얘기했을 때 뭐 흔히 말해서 100% 인상, 뭐 200% 인상 이런 식의 표현 같은 거, 특히 이제 그 상여급, 뭐 급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액수를 얘기하기보다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게 훨씬 사람들한테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옛날 말로 보너스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정확한 수치를 자소서에 쓰거나 면접에서 말하면 이제 굉장히 혹해요. 특히나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실 분이라면 뭐 이런 질문을 대번 받을 수도 있어요. 경력직 사원 같은 경우는 저번 직장에서 얼마 연봉을 받으셨습니까? 이게 대번 물어봐요. 뭐 예를 들어서 연봉 4천만 원입니다. 그럼 이제 이 면접관, 특히나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. 우리 회사는 이 정도까지 돈을 줄 수가 없는데? 내가 생각한 금액을 얘기하네? 이제 이런 게 이건 오히려 면접관이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제가 뭐 앞으로 우리 종강할 때까지 입이 닳도록 얘기할 건데, 퍼센트를 얘기하든 그냥 그 수치를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숫자를 얘기하면 좋아요. 자, 그리고 그 111쪽이요. 맨 위에서 세 번째 줄. 현황, 문제 파악, 해결안. 이거는 뭐 뻔한 거죠.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. 거기서 문제는 이렇습니다. 해결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나간다는 거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까지를 보고요. 그 다음에 뭐 뒷장이요. 116쪽에 영어 단어가 5개 나와요. 스마트, 영어 단어의 앞글자 SMART를 해가지고 스마트가 나오는데, 이거는요, 이게 기획서, 평가, 기준, 뭐 온갖 거를 만들 때 이 내용이 다 적용이 돼요. 야, 구체적으로 했냐? 측정이 가능한 거냐? 그러니까 이건 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. 야, 저게 될 수 있는 거야? 현실 가능성이 있어. 그 다음 결과지향적. 야, 이거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? 안 나올 것 같아? 또는 이게 그 기간 안에 되겠어? 이 스마트라는 요 조건은 평가, 심사, 뭐 제안서, 보고서 이거 다 쓰여요. 이 원칙은 의외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키기가 어려워요. 저도 요새 이것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애를 먹는 게, 야, 이거 별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. 그렇구나. 몰랐습니다. 저도 모든 걸 다 잘하진 못해요. 이거 너무 추상적이야. 네, 바꾸겠습니다. 저라고 뭐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. 이거 측정이 가능할까? 아닌 것 같은데요? 뭐 이런 식으로. 이게 그래서 스마트라는 이 단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자소서 면접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평가를 하는 입장이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 뭐 이거에 대해서 누가 대놓고 이 기준은 잘못됐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요. 자, 그리고 이제 고난이도 면접 같은 데에서 가끔씩 나오는 게 이제 지금 얘기할 거 120쪽입니다. 120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. 자, 만약에 당신이 생각하는, 지원자가 생각하는 계획이 안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플랜 B를 물어보는 거거든요. 이거는 좀 고난이도 면접에 속해요. 그리고 저도 이런 걸 옛날에 겪어봤는데, 어떤 문제가 작성된 이런 문제지 같은 걸 주고 읽을 시간을 줘요. 그래? 그다음 아예 그냥 물어볼 게 적혀 있어요.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자, 이제 준비를 했어요. 이제 면접에서 물어봅니다. 그러면 면접관이 듣고 바로 되묻는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만약에 지원자께서 생각하신 그 계획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다. 이렇게 물어봐요. 이거 굉장히 고난이도 질문이에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이거는 제가 지금 공식을 알려드린 거예요. 이 문제 해결 방법? 그렇게 이제 그런 혹시라도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.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? 그러니까 네가 주장하는 거냐, 네가 주장하는 것이든 대안이든 그게 맞다 틀리다를 거기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. 대안을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싶은 겁니다. 이 좀 어려운 고난이도 질문이에요. 그래서 구체와 조건에 관련된 120쪽까지의 플랜 B에 관련된 얘기까지를 제가 드렸습니다. 자, 일단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